네, 오전장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박예지입니다. 지난주에 사이드카를 정말 빈번하게 마주했던 한 주가 흘러가고 오늘도 새롭게 첫 거래부터 다시 한번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우리 증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 무려 2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왔던 외국인이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함께 이분과 함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도 코스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양시장의 희비가 조금은 이 격차가 아직까지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의 흐름은 좀 어땠다고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 양시장 또 벌어졌죠.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음봉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좀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는데 어찌됐든 다시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 8,500선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또 힘이 약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봉도 음봉이 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상승폭도 코스피는 지금 5.62%, 코스닥은 0.71%. 코스피는 양봉인데 코스피는 음봉이죠.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의 흐름이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이전처럼 너무나도 많은 종목,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하락 종목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더 많다라는 점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보다는 확실하게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좋은 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틀 연속 이런 점 긍정적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폭이 코스피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더 많다라는 점은 이전보다는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오전장 흐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투자 스클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투자스쿨 학습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인지 오늘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선행학습으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코스피 상승세를 확인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보니 이 코스피의 상승률에 비해서 2차 전지 업종의 상승률은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회복세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K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은 반도체 폼으로 인한 이 수급 이슈일 뿐 펀더멘털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BESS 등 주요 전방 산업의 여파를 감안한다면 K배터리 관련주들은 올해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로 재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라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복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 두 번째 페이지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ESS와 휴머노이드가 배터리 산업의 구원투수로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산업의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올려잡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1분기 ESS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출하량 또한 253% 급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까지 이러한 변화에 발을 맞춰서 배터리 ETF를 출시를 준비하는 등 재평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풀이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ESS와 휴머노이드가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내 2차 전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 연속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는 7.6%, 8% 가까이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8%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현재 증설을 진행 중인 만큼 올해 연말에는 BSS의 판매량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셀 업체들이 미국향 BSS용 셀 공급을 확정한 상태이고 이 밖에도 양극재와 전해액, 전지방 등까지 테슬라양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K배터리에게는 이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K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 정말로 증권가의 목소리대로 매수 적기가 다가온 것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로도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배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1교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확실히 ESS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이 1분기부터는 좀 좋아지는 게 눈에 좀 보였습니다. 이익단이 확 좋아지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매출액이 확실하게 좀 올라가는 점. 그러니까 유럽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가 판매량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이 좀 중심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폴란드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공장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유럽 전기차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중심이 된 이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점이 명확해졌죠. ESS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배터리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ESS는 같이 올라가고 있고 두 가지 양대 기준이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게 1분기에 확인이 됐는데 근데 1분기에 주가가 굉장히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살펴보면 1월달과 2월달, 3월달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면 1월달에 시가가 36만 원, 37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는데 3월달에 종가가 별로 오르질 못했어요. 40만 5천 원, 10%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는 훨씬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못했느냐?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의 셋업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나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큰 그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이었죠. 반도체로 모두 다 수급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이외의 섹터들 대부분 좋지 못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업체도 반도체 이외의 업종이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수급적인 사실 이유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1분기에 좀 강하게 작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바닥을 찍고 전기차 배터리가 올라간다.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좋다라는 점과 미국에서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연에 한 20% 이상씩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ESS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전기차 그러면 1번으로 테슬라죠. 이 테슬라가 24년과 25년은 역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약 8% 가까운 이런 성장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차가 성장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에서 미국을 제외한 그 외의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8%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대장주인 테슬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2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좀 관찰이 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좀 들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양봉 3일 연속으로 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양봉의 길이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짧습니다만 조정의 골이 깊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3일 연속 좀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 업체들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업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유럽의 전기차 회복세, 여기에다가 ESS의 성장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황에 비해서 수급 이슈로 인해서 1분기 주가는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이규씨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네, 그러면 배터리 섹터 왜 하락을 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 그리고 기대되는 요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배터리 섹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도 꾸준히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다, 이제는 좀 반가운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 사실 이 배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진율도 2분기부터는 이제 성장을 할 텐데 영업이익 따윈 좋아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 주가는 별로 오르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인데, 배터리 업체를 살펴보면 주가를 계속 당겨보겠습니다. 계속 당기면 이전에 있던 주가를 살펴보면 상당히 더 고점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관찰이 되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60만 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40만 원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 이유가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마진율을 10%를 넘기질 못해요. 마진율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데 지금 반도체 마진율이 한 80%까지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마진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을 받았었죠. 이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성장이 예상처럼 잘 되지 못했죠. 전기차 판매가 이제는 다 전기차로 금방 다 바뀔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전기차 판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그러면서 전기차는 잘 되지 않았었고,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가 좀 팔리는,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좀 더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전처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 Q라고 부르죠. 이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성장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 1교시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게 데이터 센터로 시작이 됐죠.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반도체도 성장을 빠르게 했고 마진율이 올라갔고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요.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옆에 짓는 이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발전소를 근데 통으로 짓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한 게 전원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죠. 결국은 반도체와 시작점이 비슷합니다.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해서 ESS 수요가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ESS에 대한 매출이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이제는 바닥 찍고 더 떨어지지 않고요. 이제는 성장세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랬던 성장률이 플러스 8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기차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Q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이제 탈중국이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도 그랬고요. 전기차 배터리도 그랬고, 중국이 굉장히 큰 경쟁 업체입니다.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탈중국을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관찰이 되면서 중국 빼고 나면 배터리 한국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 특히 ESS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상황이고, 또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이유가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의 ESS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ESS 시장을 초기에,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새로운 시장에 초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처음에 세팅 비용,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액 대비해서 마진이, 이익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비용으로 인한 이익단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게 1분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좀 나와졌고 이익단이 고정비용, 초기 비용으로 인해서 잘 나오지 못했었다라면 2분기부터는 잘 나오겠죠. 1분기에 비용 얼추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이익 확인이 가능하다,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로보틱스, 이 피지컬 AI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그럼 앞으로 좀 더 좋을 것이냐? Q가 확실하게 매출액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 섹터가 좋을 텐데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익단도 1분기에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도 앞으로 뭐 반도체, 자동차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의 종목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섹터 중에 하나로 2차 전지를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중국 수혜뿐만 아니라 또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이익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2교시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1교시와 2교시를 아우르는 원포인트까지 알려주실까요? 네, 주가 상승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관찰돼야 되는 건 매출액입니다. Q가 성장한다, 이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점,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출액의 성장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원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배터리 업황 가운데서도 어느 종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도 성적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5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4등은 에코프로, 5등은 포스코퓨처엠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장중 고점 67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고점이 60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40만 원인 걸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67만 원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꺾이면서 사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생각만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 중간에 유상증자까지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는 ESS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양극재가 부족해지는 이런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부족해진다. 그럼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ESS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양극재 부족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포스코 퓨처엠 5등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4등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소재 업체입니다. 네, 에코프로는 유럽 전기차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유럽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럽에 대한 성장세 에코프로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가 바닥을 찍고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에 대한 수혜 에코프로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등 종목으로 에코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양극재 부족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유럽 시장의 반등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에코프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3등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NF입니다. LNF만 하면은 또 이렇게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LNF 그러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죠. LNF의 주가, 테슬라의 부진과 함께 테슬라가 24년도와 25년도 역성장을 했죠. 사실 23년도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25년도 역성장했지만 26년도에 지금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후반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움직임과 같이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판매가 올라갑니다. 26년도 8%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테슬라 판매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뜯어보면 3분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이제는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LNF의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등 종목으로 LNF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이 성장세 전환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LNF까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등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등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상무님께서 이 조정의 골이 깊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잘 버틴 만큼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걸까요? 네,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 5월 말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주가의 상승도 좀 더 탄력이 있었습니다. 한 10월 달부터 시작된 주가의 상승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4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전 고점 부근까지 사실 장중에는 이전 고점도 벗겨낼 만큼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2등 종목으로 삼성 SDI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셀업체가 지금 2차 전지와 특히 ESS의 성장에서는 셀업체가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들은 좋은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미국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 기대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EV에 대해서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삼성 SDI의 이런 부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미국 ESS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등 종목으로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업종을 확인해 보면 소재보다는 셀업체의 수혜가 더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도 삼성 SDI를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2등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등 종목 우선 힌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그리고 ESS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1등 종목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등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2차 전지가 좋아진다라는 가장 큰 포인트가 유럽에서 전기차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미국 시장에서 ESS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그 두 가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또 셀 업체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 가지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의 1분기 실적 비용들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전사업부가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가격이 좀 여유로운 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다. 그래서 오늘 1등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목표 주가 사실 이전 고점 사실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52만 7천 원까지 장중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최근 고점 한 50만 원 정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5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등 종목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앞으로는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주가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 상무님께서 현대백화점을 1등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고 다음 날에도 바로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의 강력한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또 오후장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지난주에 지속이 되다가 금요일부터 비교적 좀 편안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와 같은 굉장히 높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편안해졌다는 데 마음을 조금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차 전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시장의 주도주를 포트의 중심에 놓으시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Q가 올라가는, 매출액이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배터리 업황 전반에 대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터리 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주도주뿐만 아니라 Q의 성장이 확인되는 업황들까지 함께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의 1등 종목 실적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반등이 더욱더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습니다.